첫째는 강력한 야당이 되었음에도 또 다른 더 강한 조국혁신당이 있어요.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여당을 공격하는 많은 일은 조국혁신당이 해줄 거니까.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녹록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당내에 노선 투쟁이 생길 겁니다. 민주당 내에. 그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이제 강성파들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법률적으로 규명을 해서 탄핵 또는 아니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국면까지 끌고 가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민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적인 협치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서 민생을 챙기는 이미지. 총선 이후 첫 일성으로 보는 운명, 이번에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일성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구의 일성 가져오셨나요?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씀이신데요.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정사상 단일 야당 최초로 단독 과반승이고요.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최대 의석차로 승리한 야당이고 민주당이 호남 전석을 싹쓸이한 최초의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현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고 발언한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첫째는 강력한 야당이 되었음에도 또 다른 더 강한 조국혁신당이 있어요. 정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여당을 공격하는 많은 일은 조국혁신당이 해줄 거니까 오히려 이때 좀 나이스하게 보이고 아주 멋있게 보여서 더 국민들의 지지를 얻자라는 그런 전략적인 말씀이 한 가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는 천하에 두려울 게 없는데 법원은 두려울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의 부담도 은근히 표출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뭐 사법 리스크 이야기는 늘 있던 이야기니까 그렇고 어쨌든 파란불도 표현하자면 늘 파란불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녹록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당내에 노선 투쟁이 생길 겁니다. 민주당 내에. 그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이제 강성파들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법률적으로 규명을 해서 탄핵 또는 아니면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국면까지 끌고 가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민생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적인 협치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서 민생을 챙기는 이미지. 이건 한편으로 우리 김재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좀 이 스마트하면서 향후의 집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으로 가자라는 흐름. 이 두 가지가 갈등할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노선과 흐름에 대해서 늘 고심하고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저는 녹록지 않다는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 근대사 이렇게 헌정의 이런 역사를 쭉 많이 좀 훑어보는 편인데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제1야당이 특히 DJ 전성기 시절에도 호남에는 전석을 획득하지는 못했어요. 또 아울러서 야당이 이렇게 단독 가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반열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것은 그런 리더십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이에요.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수석이나 두 분 다 사법적 리스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향후 이제 3년 후에 차기 2027년 대선을 내다보면은 결국은 이 사법 리스크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한마디로 총대를 매게 될 겁니다. 총대를 맨다는 것은 잠재적인 야권 후보의 우선 반열에 서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175석이라는 이 거대 의석은 항상 저는 이 평생 조직을 좀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조직은요 절대 작은 조직은 깨지지가 않아요. 175석이 그냥 깨져버리면 80몇 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은 어떤 경우든 이 108석은 잘 안 깨지는 거예요. 향후 정치 지형이 변화오는 그 사달이 한 6개월 정도면은 이 두 사람의 사법적 리스크가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지금 로키 아니에요, 지금. 통합 얘기하고 영수회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세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승리하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한 것에 대해서 뒤집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누가 국방부 장관에게 당신의 결재를 바꾸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에게 당신 호주 대사로 가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동맹적 관계죠. 윤석열 정권을 기준으로 상대로 보면은 네. 동맹적 관계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칫 민주당의 이 소위 말해서 강원파 또 노선 투쟁,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온건 뭐 혹은 또 강경 이런 걸로 하나의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